네, 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오늘도 랭체인의 핵심인 리트리벌 중에서 오늘은 텍스트 임베딩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살펴봤던 텍스트 스플리터스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랭체인의 벡터 임베딩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저희가 오늘 알아볼 텍스트 임베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베딩 모델, 딥러닝 모델인 이 임베딩 모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큐먼트 로더스를 통해서 문서를 가져왔고 텍스트 스플리터스를 통해서 그 문서들을 분할을 했죠. 그 분할된 문서들을 각각의 하나의 벡터 임베딩으로 옮기는 과정을 임베딩 모델이 담당을 하고요. 이 임베딩 모델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텍스트 임베딩스는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해서 문장 간의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살펴봤던 구조들을 살펴보면 다큐먼트를 여러 개의 청크로 나누고 이 청크들 중에서 사용자의 질문과 유사한 청크가 무엇인지 판단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임베딩 벡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베딩 벡터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임베딩 모델이 담당을 하는 거고요. 사용자의 질문을 수치로 변환하는 과정 또한 임베딩 모델이 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크들을 각각의 적절한 수치들로 변환하는 과정이 잘 수행이 되어야지만 사용자의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그에서 텍스트 임베딩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텍스트 임베딩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좌표가 있는데 이 좌표상에 문장들이 배열이 되어 있죠. How many people live in Berlin? 이라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질문은 원래 이렇게 좌표상에 표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정형 데이터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비정형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을 해서 좌표상에 위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임베딩 모델이고요. 벡터 임베딩이라고 쓴 이유가 굉장히 다차원의 벡터를 통해서 비정형 언어를 정형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을 임베딩 모델이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이 좌표에 이 위치에 있다고 하면 이 문장과 가장 유사한 문장을 판단을 할 때 그럼 이 좌표상에서 가장 가까운 벡터가 뭔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는 around 3.5 million people live in Berlin이라고 하는 문장이 좌표상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들을 각각의 수치로 만드는 과정을 임베딩 모델이 어떻게 수행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미리 대용량의 말뭉치를 통해서 사전 학습된 모델을 저희가 갖다 쓰게 됩니다. 대용량의 문서들을 임베딩 모델에다가 훈련을 시키고요. 그렇게 되면은 pre-trained 임베딩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구글에서 만든 버트라는 것도 있고요. 바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임베딩 모델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 많은 글들로 학습이 된 임베딩 모델을 갖다가 쓰면은 이 임베딩 모델이 학습되지 않은 문장에 대해서도 숫자로 바꾸는 역할을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문서를 이미 학습을 해봤고 이 문서들 가운데에서 처음 보는 문장과 유사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유사한 문장이 가진 수치를 처음 보는 문장에다가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응용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습 없이도 임베딩을 수행 가능하게끔 해주는 이 사전학습 모델을 활용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학습 임베딩 모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유료 임베딩 모델이 있고 로컬 임베딩 모델이 있습니다. 유료 임베딩 모델은 어떤 회사에서 본인들이 모은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구축한 모델을 API로 제공하기 때문에 돈을 내고 쓰는 모델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오픈AI의 텍스트 임베딩 아다 002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히어나 아마존에서도 본인들의 LLM을 통해서 만드는 임베딩 모델도 있고, 인코딩 모델을 통해서 만든 임베딩 모델들이 있습니다. 유료 임베딩 모델은 API 콜을 통해서 저희가 텍스트를 보내면 수치로 받는 그 중간 단계들이 모두 생략되고 결과만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한데요. 그만큼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겠죠. API를 한번 보낼 때 내가 얼마만큼의 텍스트를 수치로 변환하는지에 따라서 비용이 그만큼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API 콜을 통해서 저희가 임베딩을 시킬 때 텍스트 데이터를 어쨌든 그 회사의 모델에다가 보내는 거잖아요.
그 API 통신을 이용하는 과정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회사 데이터를 임베딩 한다라고 하면은 회사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뭔가 임베딩 모델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API를 갖다 쓰기에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료 임베딩 모델은 회사에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을 하는 모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키징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다국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임베딩이 잘 되는 모델들이고 무엇보다도 API 콜을 통해서 저희가 수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임베딩 모델이 직접 임베딩 과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GPU가 없어도 빠르게 임베딩 벡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로컬 임베딩 모델을 쓰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유료 임베딩 모델과 다르게 당연히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쓰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매개 변수를 설정을 해준다던가 다운로드 할 때 내가 그 정도 모델의 용량을 어느 정도 이제 비워둬야 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로컬 임베딩 모델을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API 콜을 통해서 내가 가진 데이터를 임베딩 시킬 때 외부로 유출할 일이 전혀 없거든요. 이 로컬 임베딩 모델은 정말 내가 가진 PC 그 안에서 모든 과정이 일어나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로컬 임베딩 모델을 사용할 때는 조금 유의할 점이 모델마다 지원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허깅페이스라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여러 모델들 중에 BGE 라지 인 버전 1.5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을 보시면은 잉글리시가 들어가신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임베딩 모델은 영어를 위주로 임베딩을 잘하는 모델이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사항은 사실 허깅페이스 플랫폼에 이 모델 이름을 치고 들어가서 모델 카드를 확인하시면은 이 언어가 잘 되는 모델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꼭 거쳐야지 내가 적합한 모델을 고를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조금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활용할 때 모두 이제 딥러닝 모델이잖아요. 딥러닝 모델은 GPU가 있어야 좀 빨리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GPU가 없으면은 좀 임베딩이 느릴 수 있다는 점. 내 컴퓨터에서 다 직접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장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로컬 임베딩 모델을 갖다 쓸 때는 유료 임베딩 모델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어떤 임베딩 모델이 내 텍스트를 벡터화할 때 잘 수행을 할까, 성능이 어떤 것이 더 좋을까를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허깅페이스에 가시면 임베딩 모델 리더보드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은 순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임베딩 모델이 임베딩을 가장 잘 수행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현재 기준으로 리더보드 1등은 이 BGE 모델입니다. 그리고 언어마다 임베딩을 잘 해주는 모델이 있고 아닌 모델이 있는데 한국어의 경우에 임베딩을 잘하는 모델은 코어 에스퍼트 NLI, 코심 CSE, 로버타 멀티태스크라는 모델이 임베딩을 잘 수행을 한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는 분들은 구글에 한국어 임베딩 모델이라고 치시면은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전용 임베딩 모델을 활용해야 한국어 문서를 잘 수치화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임베딩 모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실습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텍스트를 수치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마운트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네, 드라이브를 마운트 하셨으면 텍스트 임베딩스 들어가서 이 라이브러리들 모두 한 번에 다운받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픈AI의 임베딩 모델을 쓸 거니까 오픈AI 다운받아 주시고 랭체인 기본적으로 다운받아 주시고 PDF를 임베딩하는 연습할 거라서 PyPDF 그리고 토큰 수를 기준으로 저희가 텍스트 스플릿을 할 거기 때문에 틱토큰도 다운을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픈AI 임베딩을 통해서 먼저 임베딩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체인의 임베딩스에서 오픈AI 임베딩스라는 모듈을 가져오고요. 오픈AI 임베딩스 함수 안에 오픈AI API 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베딩스 모델에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임베딩스 모델의 임베드 다큐먼트를 통해서 여러 개의 문장을 한꺼번에 임베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엔 한글 문장을 인베딩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된 것들을 인베딩스에 저장을 하고 인베딩스, 이 리스트들을 인베딩한 거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베딩스, 이 여러 개를 인베딩한 것들의 첫 번째 값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나왔죠? 방금 오픈AI 인베딩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이 문장들을 인베딩 해본 겁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봤더니 첫 번째 인베딩스의 개수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문장의 개수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마다 인베딩 벡터가 생성이 된 거고요. 이 첫 번째 문장에 해당하는 인베딩의 개수는 1536이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문장의 인베딩의 개수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가 이 문장을 수치로 변환을 했더니 1536차원을 가진 하나의 행의 숫자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숫자로 봤을 때 안녕하세요라는 문장을 내가 그 1536차원의 한 행으로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모든 문장들이 1536개의 차원을 가진 하나의 행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인베딩 값들을 가지고 유사도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번에는 유사도 확인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인베딩스 모델의 인베드 쿼리를 통해서 이번에는 한 문장만 인베딩하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에서 언급된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인베딩하고요. 그 이름이 홍길동이라는 답변을 인베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를 모두 재보면은 똑같이 1536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두 문장 역시 1536차원의 숫자로 표현이 됐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벡터들 간의 유사도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코사인 시밀러리티인데요. 벡터 유사도를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표현하기 위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 함수를 선언해 줬습니다. AB의 닷 프로덕트, AB의 외적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고요. 각각의 문장의 벡터 유사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과 답변에 해당하는 문장들의 벡터 유사도, 그리고 질문과 이 리스트의 첫 번째 값, 0부터 세니까 첫 번째 값에 해당하는 문장의 벡터 유사도, 그리고 세 번째 값에 해당하는 벡터 유사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함수를 선언을 하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질문과 답변의 벡터 유사도는 0.90, 그리고 질문과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의 유사도는 0.85, 그리고 랭체인은 유용합니다라는 가장 뜬금없는 문장이 0.77로 벡터 유사도가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오픈AI 인베딩 모델은 한글 또한 인베딩을 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인베딩을 수행을 하면은 오픈AI 인베딩을 쓴 만큼 저희가 API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되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문장을 인베딩 시키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무료로 인베딩하는 로컬 인베딩 모델들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깅페이스에서 인베딩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Sentence Transformers라는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 주시고요. 그리고 랭체인의 인베딩스에서 이번엔 허깅페이스 BGE 인베딩스라는 것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허깅페이스의 BGE 인베딩 모델을 위해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고요. 저희가 BGE 모델을 인베딩 모델로서 활용할 때 꼭 임포트를 해주셔야 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모델 네임으로 저희가 이 BGE 인베딩 모델의 이름을 가져오고요. 이 이름은 허깅페이스에서 이대로 치시면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모델 키워드 아규먼트로 디바이스는 CPU라고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은 콜랩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GPU가 없는 내가 로컬 컴퓨터에서 이 인베딩 모델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쓰는 거는 CPU야 라고 선언을 해주셔야 GPU 없이도 이 인베딩 모델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코드 키워드 아규먼트를 통해서 내가 만드는 이 인베딩들을 정규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정규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인베딩 벡터끼리 저희가 비교를 할 때 정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유사도 비교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위를 갖게 해줘야지 유사도를 잘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true로 켜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허깅페이스 BGE 임베딩스라는 함수에 모델 네임 넣어주시고 모델 키워드 아규먼트, 인코딩 키워드 아규먼트 넣고 hf로 제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BGE 임베딩 모델이 hf라는 변수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허깅페이스에서 오픈소스 모델을 직접 내 컴퓨터에 다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운받는 부분을 도와주는 게 이 허깅페이스 BG 임베딩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고, 여기에 이 매개 변수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모델을 다운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랑 비슷하게 여러 문장들을 리스트로 담고요. 이번에는 영어 문장들을 제가 한번 임베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F, 제가 위에서 선언한 임베딩 모델에 대해서 임베드 다큐먼트로 여러 문장을 벡터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베딩스로 담아 볼게요. 금방 끝났습니다. 그리고 위랑 똑같이 질문 문장 Hello, who is this? 라는 질문을 임베딩 해보고요. Hi, this is Harrison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답변을 또 임베딩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그 문장 간의 유사도를 잘 잡아내는지 확인해 보면은 질문과 답변이 유사도가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고,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유사도는 각각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보다 다섯 번째가 낮다는 게 이거보다 0, 1, 2, 3, 4, 5 이게 더 유사도가 높다는 거죠. Hello, who is this? 이거 누구야? 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이 답변보다는 훨씬 이 답변이 유사도가 높은 거를 저희가 한눈에 보도 알 수 있고,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수행된 벡터 유사도 값을 확인했을 때도 잘 수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BGE 모델은 영어를 위주로 임베딩을 잘 수행하는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EN이라고 되어 있는 게 English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글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잘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텐시스로 여러 문장을 리스트로 선언을 해볼게요. 그리고 임베드 다큐먼트로 코리안 임베딩스라고 제가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국어 문장들이 임베딩 벡터로 변환이 됐고요. 질문과 답변 또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였다. 홍길동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냐? 라는 질문을 임베딩 해보고요. 그리고 홍길동의 아버지는 엄했다. 라는 답변을 또 임베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질문 답변의 유사도와 이 질문과 첫 번째 내 이름은 홍길동이다 라고 하는 답변, 그리고 랭체인은 유용하다라고 하는 답변, 그리고 홍길동 아버지의 이름이 홍상직이라고 하는 답변 모두 유사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질문은 홍길동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홍길동의 아버지는 엄했다라고 하는 게 유사도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 문장과 저 문장의 유사도가 높은 거는 어느 정도 왜 그런지는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죠. 사실 홍길동 아버지의 이름은 홍상직입니다 라는 문장이 유사도가 가장 높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높게 나온 것을 봤을 때 이 모델이 한국어에 대해서는 임베딩 하는 실력이 좋지 않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어를 잘 임베딩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로 사전학습된 모델을 활용하면 되겠죠. 한국어로 사전학습된 모델이 코어 에스버트 NLI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허깅페이스에서 오픈소스 모델로 풀려 있고요. 저희가 허깅페이스 임베딩스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모델 네임은 JHGAN의 코어 에스버트 NLI라는 임베딩 모델 네임을 쓸 거고요. 모델 키워드 아규먼트와 인코딩 키워드 아규먼트 모두 똑같이 한 다음에 허깅페이스 임베딩스라는 함수에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하고 코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텐시스에 아까 위랑 똑같이 한국어 문장으로 된 리스트를 선언을 하고요. 이번엔 코라고 제가 선언한 이 에스버트 NLI 모델을 통해서 이 문장들을 임베딩 시켜서 코 임베딩스로 저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질문과 답변 모두 코커리 Q, 코커리 A로 각각 임베딩 벡터들을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질문이 이거였는데 질문과 답변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반올림 한 값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질문과 리스트의 첫 번째 값, 질문과 리스트의 세 번째 값, 질문과 리스트의 네 번째 값들을
비교했을 때 문장 유사도가 어떻게 되는지, 위에서 저희가 알아본 BGE 모델을 썼을 때랑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질문이 이거였는데, 저희가 바랬던 대로 홍길동 아버지의 이름은 홍상직입니다 라는 결과가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또한 높게 나왔는데, 여기서 홍길동이라는 것도 나오고 이름이라는 것도 물어보고 있으니까 사실 기계가 조금 헷갈릴 만한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높은 유사도로 추천을 했다는 것은 이 임베딩 모델이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랭체인은 유용합니다라는 문장은 정말 뜬금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유사도가 많이 낮게 나와야 되는데, 이 위에서 BGE 모델에서 본 것처럼 조금만 차이 나게 유사도가 낮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유사도가 낮은 문장이라는 것을 이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어를 임베딩 시킬 때는 한국어 사전학습 모델을 통해서 임베딩 시켜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벡터 임베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임베딩된 벡터들을 저장하는 벡터 스토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벡터 스토어에서 사용자가 보낸 질문과 가장 유사한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